신림선 경전철 지난주 토요일 28일에 개통이 되어서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직접 타보셨다는 서창구 PD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통한 당일에 직접 타보셨다고 하는데 언제 타보셨나요? 네, 죄송해요. 네, 정확하게는 이제 서울대 벤처타운역에서 11시 41분에 탑승해서 신림역까지 타고 2호선 환승을 했었습니다. 네, 국민들에게 어쨌든 많은 관심을 여기서 이 경전철에 대한 관심을 보이셨는데 이 경전철 신림선 경전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행을 하는 건가요? 네, 이게 색강역에서 관악산역까지 약 한 7.8km 정도 된다고 해요. 11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경전철이라고 하는데요. 지하철 9호선인 색강역, 그리고 1호선의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으로 총 4개의 호선과 이제 환승을 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선의 주 색상은 서울 하늘색이라고 하고요. 민자 노선이라고 하지만 그 신분당 똑같은 이제 민자 노선이 신분당선과는 다르게 추가 요금이 없다고 합니다. 그거 좋네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서창호 PD도 관악구 주민이고 실제로 이제 신림 1동인가요? 6동인가요? 네. 지금 현재 명칭으로 이제 삼성동이죠. 네. 네네. 삼성동에 거주하고 있고 집에서 정말 가까워요. 저는 아직도 신기해요. 거기가 정리돼서 지하철역이 거기 있다는 게 너무 좀 생소하고 낯설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안 낯설어요? 너무 그쪽이 너무 변해 있어서. 원래 사실은 제가 네. 기억하기로도 그 이제 벤처타운역에 들어오기 전에 거기에 마트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주로 많이 이용하는 마트이기도 했는데 갑자기 네. 사라지고 갑자기 공사장으로 쫙 변하더니 갑자기 지하철역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약간 놀랐던 적은 있는데 그래서 또 더 궁금해가지고 한번 이용을 해봤었습니다. 서울대 벤처타운역 그 명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거 가지고 논쟁 많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었는데요. 명칭 자체에서의 저는 그냥 별미는 좀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괜찮네? 그냥 약간 이런 정도? 일단은 뭐 지역성을 살릴 거냐라는 거 가지고 투표가 좀 있었대요. 근데 결국은 이걸로 결정을 했고 아마도 이제 관악구에서 벤처타운을 좀 특화시켜서 이곳에서 뭐 일자리나 그다음에 세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여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서 좀 밀어붙인 게 아닌가라는 정도의 추정. 제가 추정이라 말한 이유는 서울시 의회에서 이걸 결정하는 과정들에 대한 관련 자료를 찾았는데 분명히 여론조사 투표에서는 이게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바뀌어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권한과 그리고 여론조사는 참조 사항일 수도 있겠죠. 꼭 여론조사가 맞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추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질문해 볼게요. 네, 그러네요. 근데 정말 이름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좀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되게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환승을 하게 되면 환승 혜택도 적용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 운임은요 서울시 지하철 요금제를 바탕으로 교통카드 이용 시 10km 이내는 기본 요금 1,250원, 뭐 거리 따라서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이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제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성인 기준이에요. 이게 10km 이내라는 것은 사실 상상을 못하고 어디까지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긴 거리인데. 네, 보면. 제가 이제 실제로 네. 서울대 벤처타운역에서 신림역으로 가서 환승을 하고 신림역에서 이제 강남역으로 찍을 때 100원이 좀 추가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신림 지역에 이제 보면은 교통이 해소될 것으로 뭐 이야기하는 거 당연히 당연히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떠셨어요? 네. 2호선밖에 없었잖아요. 사실 관악구가. 네, 배차 시간이 원래 되게 버스로 이용할 경우에 되게 복잡하고 정해져 있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좀 이제 배차 시간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좀 이제 출퇴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운행 시간은 5시 30분부터 24시까지, 배차 간격은 출퇴근 시간에 약 3.5분, 평상시에는 4에서 10분으로 이제 여의도에서 서울대까지 뭐 통행 시간이 16분 정도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네. 일단 평소 때 버스 타셨잖아요. 네. 버스 타고 가다가 이 지하철로 탔을 때 그런 뭐랄까 효능감 어땠어요? 궁금한데 되게. 사실 이제 신림역으로 가는 버스는 상당히 많아요. 네. 이제 신림역으로 가는 버스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사실 약간 하나가 더 그냥 추가된 느낌? 그래서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났다 정도의 저는 느낌을 볼 수 있고요. 저는 사실 이제 관악FM을 이렇게 올 때는 이제 서울대 입구역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귀찮은 면이 좀 있죠. 그렇네요. 그냥 한 번에 오면 되니까. 네네네. 관악구 내에서 움직일 땐 좀 제가 죄송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질문을 잘 못 드렸네요. 다른 지역 관악구에 사시다 보니까. 네. 보면은 이 한 대 보니까 이미 보도가 많이 됐어요. 네. 공간이 생각보다 경전철이니까 작을 수밖에 네네. 없을 것 같는데 어땠어요? 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규모가요. 차량은 이제 3량 1편성으로 이제 하루 12대가 운행이 된다고 하고요. 혼잡도 150% 약간 좀 부빈다라고 느낌이 드셨을 때 기준으로 한 번에 238명까지 뭐 탑승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1일에 최대 13만 명까지 수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다. 부빈다가 아니라 분빈다죠. 네, 분빈다죠. 네. 아니, 좀- 발음이 네, 죄송합니다. 순간 그러니까 거는 좀 부비는 건 좀 죄송합니다. 안 조금 좋은 그러네요. 건데 좀 예. 그래요. 일단 실제로 타보셨으니까요. 어떠셨어요? 제가 탄 날이요. 운행 첫날이에요. 이제 28일 11시 41분이니까 운행된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됐었던 때라서 네네. 탑승을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꽉꽉 들어차 있을 정도로 거의 진짜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제가 사실 잘 그 뚫는 정도로 네. 제가 등치가 커서 이제 잘 뚫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1호선 출퇴근 시간이나 2호선 출퇴근 시간만큼 꽉 차는 느낌이 조금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보다는 되게 짧은 느낌? 이제 버스 탈 때는 거의 한 10분 정도는 타고 가야 된다라는 느낌이었는데 그것보다 확실히 줄어든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겠다. 네. 왜냐하면 안 가보셨죠? 관악을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도림천변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어쨌든 신호등도 마찬가지지만 막혀요. 막혀요. 막히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런 게 상당히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제 네. 경전철은 막히는 부분은 없으니까요. 음, 네네. 맞아요. 계속하세요. 네. 일단 뭐 지하철에서 지하철로 바로바로 이제는 환승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네네네. 시간과 함께 편리하다는 느낌도 받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탑승감은 어땠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서울대 벤처타운역에서 탔다고 했잖아요. 이제 시립역까지 5분 정도밖에 걸리지는 않았더라고요. 네. 근데 대신에 서서 탔을 때 생각보다 덜컹거리는 느낌? 이렇게 덜컹덜컹덜컹 하는 느낌이 기존 다른 지하철을 탈 때보다 좀 많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 말고 이제 또 관악구에서는 이제 신림역에서 관악순역까지 타봤던 이제 박가량 PD, 인턴 PD의 이 느낌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그때도 이제 덜컹거리는 느낌이 많았다. 뭐 그래서 차량 끝에서 탔는데 이제 선로가 다 보이거든요. 네. 이제 선로가 다 보여서 무서웠기도 했다. 약간 이런 얘기도 조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뭐 롤러코스터 같다. 뭐랄까 자꾸 앞뒤가 다 보이니까 네, 스릴 내일도 넘친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코스가 굴곡집니다. 지하철이 직선이 많잖아요. 네. 여기는 우리 관악구 도림천을 뚫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저 굴곡이 있나 봐요. 그쪽은 관악산까지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색강역까지 안 타봤는데 여의도까지 가는 길은 좀 다를지도 몰라요. 네. 네. 굴곡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가 신림역에서 관악산역까지는 분명한 것은 좀 약간의 덜컹거림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저희 PD들만 느낀 게 아니라 다양한 기사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 네. 무인으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무섭다라는 느낌을 더 받으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일단 덜컹거린다라는 이야기가 많네요. 왜 그런 네네. 건가요? 이게 노선도를 보게 되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곡선이 좀 많아요. 특히 이제 관악산부터 이제 신림역까지만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대방역이라든지 이제 뒤쪽도. 뒤쪽도 네. 사실 곡선이 꽤 많다고 해요. 이제 뭐 개인 사유 공간도 지나가야 되고 아파트 단지도 지나가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 이제 곡선이 많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이제 이 명칭이 조금 어렵습니다. 철제 차륜이라고 하는데 그 철제 차륜 대신에 고무 차륜이라는 걸로 채택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바퀴를 말하는 거예요. 네네. 바퀴가 이제 고무가 됐다. 철제에다가 고무. 네. 아마도 뭐 특수 고무겠죠. 네네네. 대신에 이제 소음이
좁고 궤도가 없어서 탈선 위험이 좀 적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것에 따른 흔들림은 좀 심하다고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추정이니까 말할 수 없죠. 아마 무게감도 다를 거고요. 아마 하중이 좀 되어줘야지 안정감이 될 텐데 곡선도 있을 거고. 그리고 방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지하철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사유지도 지나간다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어디였더라? 저기 서울대 남부순환의 남부터미널 거기 역 같은 경우는 이 지하철역이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로 이렇게 네. 내려가는 건데 그래요? 네. 네네. 그런 지점에 있어서 모두 다 안 된다는데 우리나라 쪽에 있었던 건설사에서 그걸 해결해냈대요. 시뮬레이션에서 거의 층고에 있어서 수십 센티미터도 안 됐었다는 걸 한번 최근에 다뤘던 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확실한 걸 못 전달해서 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능력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의 이 지하철 뚫는 능력만큼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후기가 있나요? 제가 이제 저하고 이제 박가령 인턴비디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탑승의 후기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돌려봤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덜컹거린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일단 다시 한번 표기를 해드렸고요. 특히 이제 그 대방역 1호선 환승 구간에서는 에스컬레이터가 총 7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하다, 약간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와, 7개. 네. 대체적으로 저 여의도까지 가는 시간이 단축되어 좋다, 뭐 교통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보셔야 돼요. 저 관악기표에서 예전에도 다뤘지만 솔직히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비판적인 입장이었었고 했는데 남부순환 강남순환 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 실제로 남부순환로의 그 교통에 대한 분담률이 좀 좋아졌어요. 네. 실제로 좋아진 점이 있고 그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신림선이랄지 이렇게 됐었을 때 차량 이동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네, 좋습니다. 신림선 경전철 개통에 대해서 서창호 PD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